하고 Q&A 하다 보니까 3시간까지 지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지나는 그런 상황까지 되도록 한 70분 정도가 남아 계셔가지고 하여튼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어, 식주 과정이 시작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번개로 준비한 AI로 끝내는 세일즈 퍼널 마케팅을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급하게 번개를 쳤는데 현재 25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AI로 끝내는 세일즈 퍼널 마케팅입니다. 사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AI라는 이야기도 있고, 세일즈라는 것도 있고, 퍼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딱 결혼 전에 이제 뭐라 그래 이게 우울해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맞아.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올 그렇다면 거예요. 파라스 음소거 좀 어떤 역할을 하고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혈관에서 산화질소가 나. 네, 음소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냥 이렇게 세일즈 퍼널 마케팅 듣기 좋고 아니면 또 누군가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AI와 병원에서 세일즈와 퍼널과 이 마케팅을 산화질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나열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AI와 세일즈와 퍼널과 마케팅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쭉 웨비나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참여하신 분 중에 오늘 뭐 더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잠깐 저를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AI 컨텐츠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혼자 1인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연구소는 2018년 제가 설립을 했고요. 그 후에 쭉 진행되다가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이런 AI 시대에 맞춰서 AI 컨텐츠 연구소를 사업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리디젠을 유태영 대표를 뵙게 됐고요. 그때 이제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는 이제 또 더 많은 어떤 자동화의 기술 또 솔루션을 갖춘 업체에 대한 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해외에 이런 어떤 중소기업, 소기업용인 위스폰드 또는 지금 허브스팟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세일즈포스와 함께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죠. 허브스팟 이런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허브스팟을 한 3년 정도 실무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부분을 총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뭐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할 때 대기업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바람 불 때는 벤처기업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해봤고 또 한 8년 정도를 직영 쇼핑몰 또 그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네이버 스토어 같은 이런 마케팅을 직접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즉 잠재 고객을 유입하는데 네이버 같은 게 한 30% 정도 매출 대비 30% 정도의 광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 보면서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마케팅을 고민하면서부터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게 쭉 디지털 마케팅을 집중해서 지금 음,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이야기할 크게 주제는 7가지 주제로 진행됐고요. 이 부분은 하나씩 내용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일즈 퍼널 마케팅, 사업의 시프트업이다. 시프트업이 어떤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단계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018년부터 이제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접하고 또 그걸 제대로 실무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퍼널 마케팅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이 퍼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도입이 늦어진 부분에 가장 큰 저는 원인이 되는 거라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의 역할, 네이버가 우리 마케팅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은 우리 잠재국을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데라는 그런 환경, 거의 한
75% 정도까지 마켓세어를 차지하고 있었죠. 거의 뭐 80%에 육박할 정도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유입을 하는 잠재 고객을 디지털로 유입하는 건 대부분 네이버에서 네이버 포탈이라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쉬웠던 그런 환경이 전제됐던 거죠. 그렇게 네이버라는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즉 유입과 노출이 매출과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퍼널 마케팅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실무에 적용되고 또 그런 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퍼널 마케팅 아까 마지막에 했지만 허브스팟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허브스팟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실무에 적용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실패의 원인을 좀 제대로 깨닫게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국내 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 리드젠이라는 걸 접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욕심이 생기면서 더 나은 솔루션, 더 나은 솔루션,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솔루션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배워갖고 또 더 많이 알아갔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허브스팟을 실무에 적용하는 경험까지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깨달게 된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 결과 성과는 솔루션의 어떤 기능 성능과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오히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사실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세일즈 퍼널 마케팅은 마케팅 자동화, 기능, 솔루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의 제품, 서비스, 그 제품의 고객, 잠재 고객과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할 것인가. 이 프로세스를 잡고 영양소가. 또 고객들에게 이게 이제 어떤 아까 가치를 제안하고 혈관신경업체라고 그랬잖아. 고객들의 행동을 이게 이제 그 끌어낼 얘기야. 것인가라는 이 암세포한테 기본적인 설계, 이 혈관이 막 새로 생겨요. 이게 제대로 돼 있지 그래서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다 놓더라도 결코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주변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런 퍼널 마케팅을 되게 솔루션 중심적으로 또는 자동화 중심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마케팅을 하면서 성과가 나오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이게 자동화된다는 것이 성과가 나오는 지점이 아니라 정말 고객에게 공감되고 설득력 있는 고객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안하고 그죠? 그 고객들이 그런 부분을 공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 요소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다 놓더라도 아무리 자동화를 잘 설계하더라도 그 자동화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퍼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솔루션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잠재 고객, 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가지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에게 제안하고 고객이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퍼널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퍼널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 관점이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마케팅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그 마케팅 관점도 어디서 중심으로 바라봤느냐? 마케터라고 보면 대부분 뭐냐? 채널 담당자인 거죠. 뭐 광고를 담당하는 담당자거나 블로그 담당자거나 유튜브 담당자거나 이런 채널 담당자고 그 채널 담당자들 대부분 역할이라는 게 뭐냐? 노출을 시키고 몇 명을 유입시켰냐는 이 노출과 유입의 중심적인 관점을 가졌던 거예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술 마셔서 괜찮겠거니 봐주겠거니 하는 관용은 주칠 폭력자들에게 네, 음소거 좀 더는 적용될 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군 장성 진급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삼점검입니다. 호국과 번영, 통일의 가치를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수여해왔는데 대통령이 공석이 음소거 좀 삼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급하려다 재검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자루 끝엔 태극 문양, 칼집에는 8년 정도를
디지털 환경에서 쇼핑몰도 하고 오픈마켓, 뭐 소셜 커머스 이런 스마트 스토어까지 하면서 경험한 거는 유입 자체가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입하느냐가, 즉 지식인 한 군데에 상위 노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유입을 한다고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환경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 변화의 핵심은 결국 고객들이 스마트한 구매 여정을 하는 거예요. 노출됐다고 구매 페이지에 갖다 놓는다고 구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구매할 준비가 됐을 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매를 결정할 가기까지의 과정이 길어졌고, 많은 비교와 검토 과정을 통해서 최종 구매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입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 마케팅 역할들이 유입만 하면 자기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마케팅 자동화를 경험을 했었고, 또 마케팅 자동화를 암세포가 솔루션 중심적으로 경험을 도입하는 것, 자동화 중심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를 맞이를 하는 그때 저는 AI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거의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이상 걸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2년 정도 내에서 AI를 만나면서 그래서 퍼널 이 마케팅 자체가 박사는 혁신을 모든 권위는 그래서 기존까지 퍼널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었던 요소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함으로 해서 업무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든다면 첫째, AI라는 퍼널 마케팅이라는 기본적 개념들, 이론들, 방법들, 이거를 학습하는 시간 자체를 거의 줄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행하는 데 영향들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 뒤에 가면 제가 한번 설명을 더 핵심적으로 드릴 겁니다. 퍼널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 필요한 핵심적 역량이 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잠재 고객을 리드를 생성하는 능력. 그것도 아무 리드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잠재 고객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아니면 또 확보한 고객들을 신뢰감을 갖고 또 경험을 제공해서 그 다음 단계에 뭔가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육성의 단계. 또 육성된 동료에게 고객에게 적절하게 제안을 해서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영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더 그런 마케팅 활동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됐고, 또 퍼널 자체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AI를 통해서 훨씬 쉽게 가능하도록 된 환경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퍼널 마케팅이라는 것도 아직 낯선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는 퍼널 마케팅, 그것도 세일즈 퍼널 마케팅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퍼널 마케팅, 요즘 사실 급변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뭐 4차 산업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바쁘게 바로 또 AI의 환경으로 바뀌었고 디지털도 바뀌고, 정말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일학습 병영제라는 걸 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기업에 서울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뭐 강소기업, 벤처기업,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매출을 100억, 200억 정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회사 내에 디지털 담당하는 전담 마케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는 쪽, 그러니까 B2C 비즈니스,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적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사거나 B2B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회사 내에 디자이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온라인 마케터가 거의 없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저는 그 환경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먹고 최근에 제가 나섰다는 사람 단 한 6개월 명도 됐나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AI 업체 중에서 마켓세어가 거의 2, 3위 정도까지 하는 그런 업체예요. 매출만 한 300억 하는 업체인데 영업 담당자만 17분이 계셨어요. 근데 갔더니
제가 퍼널 마케팅 때문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마케팅 자동화 퍼널 마케팅 때문에 갔는데, 갔더니 마케팅을 근데 담당하는 분이 두 분이 정관장 계신데, 홍삼은 두 매출이 분이 어떤 분이 얼마씩 해? 계셨냐면은, 한 분은 기자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주로 1년에 블로그 글 작성하고, 5조 6조씩 해요. 텍스트 콘텐츠 만드시는 분 한 분 계셨고, 한 분은 뭐냐면 이제 PD 출신으로 동영상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근사는 3일 가지고 다 정작 먹고 디지털 살기.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을 2, 300억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영업, 한 17명 정도 영업 담당하고, 그 다음에 영업 부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계신 전무님하고 한 20여 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백삼공장, 흑삼공장 영업이 이런 거 현장에 있어요. 있는 영업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영업할 시대는 끝난 것 같다. 600억. 우리가 뛰어다니기 전에 디지털로 뭔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성공시키기는 너무 힘든 환경 같다. 영업에서 이런 현장, 영업에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카테고리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공공, 제조, 뭐, 그 다음에 헬스 이렇게 다 나눠진 17분의 영업의 현장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환경으로 이미 환경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뚜렷하게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유입되는 고객 구매 여정이라는 게 사실 그전에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90년 초반에 또 고객 구매 여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고객 구매 여정이 모자라는 정도로 이론적인 개념으로 접할 수 있었던 거는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구매 여정이라는 것. 근데 현재는 구매 여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아까 소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입이 곧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유입에서 전환까지의 과정에 고객이 곳곳의 여정의 단계별로 고객과의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아까 영업 담당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구매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한 거. 그러므로 인해서 처음 우리 브랜드를 접하고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살 관심이 있거나 하고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정보를 우리는 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또 그 고객을 최종적으로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대한 코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고객에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고객과의 맞춤화된 관계성을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 거예요, 사장님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B2B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많은 비즈니스의 중심들이 디지털 단계에서 이미 처음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고 우리 브랜드의 관계성을 갖는 이 비즈니스의 터널의 앞단계의 대부분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기본이 결합할 5, 것이고 600억. 거기에 마케팅과 영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게 다 좀 나가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야, 여기가 이게 디지털 중요성은 이제 느끼겠는데 악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여기 전문가도 부재하고 얘를 어떻게 해치우지? 트렌드 변화, 대신에 AI 뭐 하루하가 20세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단장 실무자들은 자기 실무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그런 트렌드와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하기 힘들고, 그죠? 부서별로 또 시너지도 안 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리드를 생성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죠. 기존의 영업 담당자들이 뭐 리드부터 시작해서 퍼널의 전 단계를 담당했다면 이미 앞 단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리드 생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채널별로 다양한 구매 여정적인 어떤 관리 기준들이 있는데, 뭐 탑다운, 미들다운, 버텀업 다운 같은, 그러니까 입구와 가운데 육성 단계와 전환 단계,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온도, 따뜻한 고객, 차가운 고객, 뜨거운 고객, 이런 어떤 것, 여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관리의 어떤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리드를 생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생성된 리드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영업과 마케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조직이 역할이 이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는 기존에는 노출시키고 유입하는 데 역할이 마케터였다면 이제는 뭐냐면은 노출하고 유입된 고객을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퍼널에서 최소한 따뜻한 고객으로 만드는 데까지의 역할은 마케팅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TM이든 아니면 대면 영업을 하든 이런 역할은 결국 영업 조직이 담당해야지만 영업 조직이 받아서 바로 영업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어떤 고객과의 소통과 약 올른 거야. 고객의 온도 관리는 제노사이드 이거 마케팅이 해야 될 그냥 거죠. 그래서 이 리드 관리의 마케팅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노사이드. 구매 결정이 일어나는 쟤 단계도 또- 요즘은 구글 애널리스트나 G4 같은 걸 활용해서 퍼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CRM을 통해서 요즘은 유입된 거를 고객이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전환을 시키는 이 단계가 마케팅의 핵심적인 역할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역할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디지털 마케팅이든 온라인에서 온전하게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든 아니면 온오프라인이 서로 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든 마케팅과 영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마케팅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대전에 이제 제 후배가 BT진이라는 지금 마케팅 TV에 한참 17명 정도 나오잖아요. 되는 고주심에 조직에서 막 있었을 때 선전하고 마케팅이 사일로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대표 우리가 보통 사일로 농장에서 이렇게 네. 사료를 담아놓는 공간인데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은 어떤 목표를 잡는 건 나는 그냥 우리 회사에 홍보하면 되고 내가 맡고 있는 홈페이지 방문자 만들면 되고 내가 만들고 담당하고 있는 인스타에 몇 명이 방문자만 몇 명이 되고 뭐 블로그 몇 명이 방문하면 되고 유튜브에 몇 명이 방문하면 되고 그걸 자기 목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에서는 그렇게 갖고 온 리드가 별로 내 영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품질을 갖춘 리드가 아니야. 서로 역할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방치되고 누수되는 현상이 비리비리하게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적으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디지털의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지금 조직이 큰 얘가 조직이든 이제 얘는 뭘 아니면 갖고 하는 줄 아세요? 소규모의 그 조직이든 무슨 아니면 성분이에요? 혼자서 다 하시는 RG3, 대표님이든 RG3까지밖에 못 똑같습니다. 해버려 이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게 이제 똑같이 단계적으로 이러한 분해가 문제에 됩니다. 대한 처음에 과정들과 프론트 발생되는 클리어라. 현상들은 동일한 바로 상황이고요. 바로 터널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고 관계성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퍼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AI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어서 마케팅과 세일즈 이 부분이 퍼널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세일즈, 퍼널,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를 할 때, 이런 업무 전체를 진행을 할 때, 퍼널 업무를 진행할 때, 바로 그런 부분 업무를 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AI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 퍼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지 단계, 뭐 그다음 육성 단계, 구매 결정 단계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현상, 퍼널을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제품에 따라서 각각의 고객의 구매 예정은 다양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고객 구매 예정을 B2C 업종하고 뭐 B2B 업종하고 기타 업종별로도 이렇게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핵심적 과제는 고객이 자기 구매를 스마트하게 하게 자기 구매 여정을 가는 거를 어떻게 우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해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퍼널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걸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고객으로 만들 거냐. 이 전략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전략 자체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이 설계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보는 이런 관점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엄청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거를 유입되는 단계, 완전 인지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고객의 흥미 관심을 갖는 단계, 유통하는 단계,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고객의 어떤 큰 구매 여정 단계의 어떤 쭉 단계라면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를 고객이 이제 인지 단계는 이제 적응을 차가운 고객이고, 흥미 관심된 따뜻한 고객이고, 구매 결정 단계 뜨거운 단계인데, 여기에 고객 지표를, 신규 리드를 생성하는 게 마케팅의 목표이고, 이 신규 리드를 마케팅 자격을 갖춘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고 이 마케팅 자격을 갖춘 고객이 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별로 그걸 다 주요 커버할 전략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품이 어떻게 가져갈 거냐. 강화돼서 그리고 다른 우리 회사에 저양대 들어오는 강의를 고객의 요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은 이런 그거 단계별로 한다, 어떤 그거 전환율을 한다, 가지고 다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체를 결국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퍼널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목표이자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일즈 퍼널 마케팅, 오늘 난 세일즈 퍼널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난 들어봤고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20일 날 할 때, 강의를 할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40% 이상이 이미, 이 세일즈 퍼널 마케팅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강의한 준비한 건 전혀 세일즈 퍼널 마케팅을 모르시는 분을 위한 어떤 것보다는, 나 그래도 퍼널 마케팅을 알아. 그리고 퍼널 한 번쯤 해보려고 했어. 이런 분들을 위한 좀 더 중심된, 제가 준비한 웨비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은 제가 실제로 한 7년 정도를 퍼널 마케팅 해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을 핵심들을 뽑아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퍼널 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매출이 나지 않아. 왜일까? 근데 결국 이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퍼널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 핵심적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이제 광고비가 많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심지어 네이버 같은 거 30%, 매출의 30%, 이익의 30%도 아니고 매출의 30%가 광고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정말 광고비 빼고 나면은, 광고비 플러스 제품비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포장비 빼고 나면 사실 영업이익이 정말 미미하게 남았거든요. 밤 12시, 밤 1~2시에 퇴근해서 아침 9시 출근하는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제가 한 8년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매출은 커지는데 제가 수익은 그렇게 정말 크게 늘어나질 않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퍼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퍼널 마케팅 다양하게 많이 접해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퍼널 하나만 설계하면 이렇게 1억 그냥 봅니다. 10억 퍼널 만듭니다. 100억 퍼널 만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냐, 성공한 퍼널을 갖고 온다고 바로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퍼널을 하자마자 광고비부터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퍼널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황에 광고비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퍼널 마케팅의 핵심적인 또 가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광고비 무서워서 마케팅을 못해. 광고비 줄여야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퍼널을 잘 설계하게 되면은 광고비를 퍼널 단계에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광고비를 줄이는 게 농사가 아니다. 결국 퍼널 마케팅 핵심적 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케팅을 온라인 특히 마케팅에서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 방문을 늘릴 것인가, 객단가를 늘릴 것인가, 또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런 관점을 중심이었다면은, 이 퍼널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한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CAC라고 그럽니다. 획득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한 명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매출을 만들어주는 고객 평균 매출을 ACV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퍼널 마케팅 핵심적 목표는 뭐다? 이 고객 획득 비용보다 고객당 매출 비용이 높으면은 흑자인 거고, 고객당 평균 비용을 맞추지 못하면 적자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냐? 광고를 접는다는 이유는 뭐다? 내가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획득해야 하는 비용을 평균 매출로 커버를 못하니까 적자가 나니까 광고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광고비에 유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인스타도 만들고, 그죠? 리스트도 만들고 물어보세요. 새로운 채널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퍼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광고비 획득한 거를 고객 평균당 매출액을 더 높여서 손익분기점을 도달시키고, 그리고 수익이 나도록 하는 거를
퍼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퍼널의 핵심적인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역량들을 갖춰야 되느냐. 첫째는 뭐다?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서 마케팅들이 채널별로 보게 되면 유입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아,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 회원이 몇 명이야. 어?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이야. 우리 블로그 유입이 몇 명이야. 그죠? 우리 인스타에 팔로워가 몇 명이야. 우리 유튜브에 팔로워가 몇 명이야. 그게 성과 지표가 봤었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리드라고 얘기했죠. 리드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관심 있거나 향후 사줄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리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방문하는데 관계가 없는, 관심과 없는 제품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없는 리스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걔는 임상을 안 해봤고 양질의 리드를 확보하는 게 계속 임상을 핵심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럴만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는 부분을 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를 왜 오늘 뭐 저한테 랜딩 페이지나 저는 기타 이런 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걸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건강하지만 왜 랜딩 페이지와 홈페이지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 좌측 메뉴 뭐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클릭적 요소가 있는 거죠. 처음 들어온 목적과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랜딩 페이지는 딱 들어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안하는 가치를 클릭을 해서 행동을 하든가 아니면 빠져나가는가. 딱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랜딩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랜딩 페이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내 비즈니스와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타입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 B2B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B2B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결국 고객 대표님들이 관심 있는 거는 결국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리드를 생성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업이 아니라 레슨이야? 기획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450명의 리드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하시는데 400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걸로 가능을 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리드젠에서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식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짧아요. 딱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짧고 딱 알려드리고 고혈압과 관련된 건강 페이지를 받고 싶으면 정보를 넣으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품, 우리가 제안하는 제품의 가치, 그 가치와 관련되어 있어서 관심 있거나 향후에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양질의 고객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와 관계없는 사람 리드를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결국 편의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적과 내가 이걸 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기획한 건데 그때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자기 경험을 전문화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컨셉도 잘 나왔고 제가 페북 광고를 집행했는데 클릭률이 2.0%가 넘게 나왔고 상당히 광고 효율도 좋았어요. 근데 리드 생성률은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다 스톱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했어요. 아, 결국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시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적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비즈니스를 뭔가 하려는 분들이 내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런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이러한 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랜딩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리드젠의 유태용 대표님이 만들었는데 이것은 큐레이션형 랜딩 페이지라고 그래요. 8가지의 편지를 주고 이 편지를 신청하면은 하루하루 건너서 보내주는 건데 이걸 갖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여기는 보세요. 그냥 심플하죠. 심플하죠.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잠재 고객 리드를 양질의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질의 고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거 뭐냐면 리드 마그넷이 뭡니까? 자석이잖아요. 리드를 확 달라붙게 만드는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북이나 체크리스트 또는 백서, 핸드북 이런 여러 가지를 고객이 머스트헤브한 거. 이게 정말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한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간단하고 쉽고 소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리드 마켓을 매력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정보를 넣고 그 정보를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리드 마그넷이라는데 저는 이제 리드 마그넷을 캠페인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쭉 해서 뒤에 가면 이런 거를 하고 또 이런 저는 아직 마케팅 뿌리는 설계자, 거는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를 제가 3개월 동안 강의를 그 했거든요. 허리 같은 통증에도 한 달에 굉장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서 탁월한 거기를 완전히 다 저는 아직 뿌리는 거는 요약하고 강의를 했고 이걸 다 드리는 정확하게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피부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음성고 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왜 좋아지는지는 막 아까 뭐 주름도 이런 거를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럽니다. 매력적으로 아직까지는 의심이에요. 뭔가 고객이 행동하도록 하는 피부를 그런 통과하는 부분을 거 리드 여태까지 마그넷이다 본 적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리드 마켓을 어떻게 해서 설계하는 게 피부를 정말 통과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고객이 한번 검증을 해보고 리드를 양질의 리드를 확보하는데 핵심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저는 감사 페이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직접 뭐냐?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할 때 홈페이지 이만큼 감사 막 페이지는 뭐냐? 거짓말하고 그냥 제일 싫어해요. 입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끝나요. 검증이 돼야 되고 그냥. 다 확인이 근데 돼야 사실 되고 감사 페이지가 그게 너무 막 고객을 그 다음 단계로 몸이 이끌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요만큼만 가교예요. 거짓말을- 다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설문조사를 여기 한다든가 여기서 동영상을 보내준다든가 그죠? 이후에 고객이 받게 될 혜택을 제안해준다든가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그래서 심리적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 내가 이런 리드를 선택했고 이런 게 내가 괜히 정보만 주고 이거 호구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안 들고 안심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비를 상세하고 그 다음에 광고비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면은 어떻게 되나? 더 큰 광고비를 할 수 있겠죠. SLO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셀프 리퀴데이팅 오퍼라고 그래서 자체 청산 오퍼라고 그럽니다. 퍼널 마케팅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는 거는 이 SOL을 잘 활용하면은 그냥 광고비를 바로 2단계에서 상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이거를 막 경험을 했어요. 3년 동안 몸이 배서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감사 페이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페이지는 딱 들어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신청이 정상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바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후속 조치를 하죠. 그 다음에 VOD 시청하러 바로 가기.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고 요만큼만 그다음에 거짓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딱 짜증나. 해주는 거예요. 요약자로 이렇게 받으실 게 이런 혜택이 뭐다. 이런 거 안내를 해주는 또 한 가지 감사 페이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제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잠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 웨비나 신청하신 대표님들만 위해서 이런 특별한 선물을 기획했어요. 원래 요렇게 받던 유료 강의를 오늘만 가격을 할인해서 99,000원에 혜택을 드립니다. 요런 게 뭐냐면 SLO라고 그러는 거예요. 셀프 리퀴데이팅 오퍼라는 거예요. 자, 요거의 핵심은 뭐다? 앞에서 내가 강의의 랜딩 페이지에서 봤던 가치 그리고 요 가치에서는 뭐냐 그 가치와 연결돼 있지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거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99,000원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99,000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리드를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은 요 밑에 거는 내신병원 똑같은데 치매 환자 이건 얼마예요? 요건 99,000원인데 요거 말고 55,000원으로 제가 상품을 구성한 게 있어요. 그거는 몇 개 나갔냐면은 45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떤 결과를 맞았느냐? 제가 광고비를 그때 한 150만 원 썼는데 광고비 다 상세됐고요. 문자 발송비 다 상세됐고요. 내신병원 기타 비용이 다 상세되고 치매 난 환자 다음에 같은 경우도 웨비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의 100%가 다 뭐냐? 순수익이 됐어요. 그럼 저는 뭘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겠죠. 앞에서 처음 우리가 퍼널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한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비즈니스를 구매해준 평균 매출인데 요 단계에서 이미 매출을 초과를 해버린 거예요. 광고비를 초과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다 수익이 됐는데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다? 나는 그러면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새로 들어오신 고객님, 대표님, 음성어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 좀 시킬게요. 자꾸 이렇게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정말 이거는 그 퍼널을 제대로 해보신 만만이 겪는 성공해보면 느끼는 하나의 어떤 매력이고 마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를 모았으니 무조건 세일즈하면 된다. 우리 대부분 뭐냐, 고객들 정보를 어디 뭐 이렇게 확보하면은 바로 뭐냐면 세일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브로셔 보내주고 우리 제품 뭐 보내주고 그다음 우리 뭐 이벤트 보내주고 구매 페이지 보내고 회원 가입 페이지.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객은 당신의 브랜드를 모르고 신뢰가 없으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안 하시는 대표님.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먼저 우리를 알게 만들고 호감을 가지도록 만들고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제안하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이런 공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 브랜드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한번 듣고 싶다는 이런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뭐가 돼야 된다? 기존 방식. 이미 고객들이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최초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많은 제안을 받았고 또는 그 제안을 통해서 받은 제안을 통해서 실패한 경험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로 제안하는 제안이 그중 제안과 뭐가 다른데 또 똑같은 하나의 어떤 고치야 이렇게 믿으면 저한테 구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내가 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을 들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육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한 예를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에 이런 유튜브까지도 만들어서 공유를 시킬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되면 네 번째. 우리 제품, 대표님들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신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 고객은 제품을 사고 질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웨비나를 하게 되면은 제안을 할 때,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저건 한 10배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걸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에 팔면은 안 사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왜냐? 이 1,000원을 주고 사면 10배의 내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인지가치라고 그러는데 결국 뭔가 새롭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얻게 될, 변화될, 또 경험하게 될 그런 부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건 저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아라는 거를 안 살 이유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가 핵심적으로 사실 이 어떤 이런 퍼널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딩 페이지를 쭉 만들었고 이렇게 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거 막 드립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총 가치가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할인해서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치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제한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치를 제한할 때 중요한 거는 뭐다? 고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직접 내가 봤을 때 고기가 끄떡해져야 되는데 뭔가 고기를 갸우뚱하면 제한한 가치가 뭔가 설계가 잘못된 거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쭉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제안들이 또 여기다 여러 가지 특별 선물까지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66만 원입니다. 뭐 이런 어떤 구성을 하는 것 자체 이런 거를 이제 가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늘 내가 저 기회를 오늘 주는 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 긴급성과 희소성이 추가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의 미루는 것들을 막고 좀 더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요즘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구매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기거든요. 후기가 거의 한 50%가 넘어요. 구매 결정의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사회적 증거가 중요한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택됐고 경험했다라는 이런 요소들을 사회적 증거를 보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마케팅을 하면은
계속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대표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셜스쿨이라고 하면서 한 3개월 과정을 27기 졸업까지 하는 그런 과정도 했었고, 최근에도 이제 많은 이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개인 기업 아니면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담당 실무자를 만나보면은 계속 새로운 걸 배우세요. 정말 막 지방에서 부산 뭐 전국에서 올라오셔갖고 새로운 걸 배우시는데 계속 새로운 걸 배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고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런 새롭게 만들어진 리드를 그 다음에 사고 또 사고 사게 만드는 후속 번호이 없어요. 오히려 자꾸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확보된 고객을 사고 또 사고 사게 만드는 후속 조치와 전략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10,000원, 20,000원이 정말 쉽게 주머니를 나도 모르게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중고가, 고가로 그 상고객을 사고 또 사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업세일 또는 가치사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대표님을 만나보면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러셀 브런슨은 그걸 뭐다? 사업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퍼널은 바로 이런 업세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잡는 겁니다. 제가 교육을 기획을 할 때 이런 퍼널을 제가 지금 교육한 지가 한 1년 한 반 돼 가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프리랜서로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공개 강의, 기초 강의, 심화 과정, 실전 과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런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 입장이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가 내 상품 기준, 내 서비스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거를, 이런 업세일 가치 사다리를 만드는 거는 나가 아니라 뭐다?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줬을 때 그 사야 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야 될 이유, 사야 될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가치를 여기 담지 못하면은 이 그림은 그냥 그림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고객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고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회성 판매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 고객을 가지고 이게 손익분기를 말이 돼? 나 고객님 복사 있잖아. 음소거 좀 복사는 부탁드립니다. 불완전이라는 거. 음소거 계산대 딱 가면 좌우에 이렇게 물건이 막 잔뜩 쌓여 있어요. 우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씩 잡아서 그냥 계산대에 그냥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로스 세일이 되는 거죠. 범프업이라고 그러죠. 뒤에 가면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요즘 쿠팡 같은 데 가면 이러죠. 물 하나 사면은 이 물을 요 묶음으로 사게 되면 요거 원래 1,000원인데 7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업세일을 바로 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이미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수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구매한 가치가 한 사람 유입하게 들어간 가치를 넘어서려면은 객단가도 늘어나야 되고, 그죠? 구매 횟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에 이런 전략들이 퍼널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범프. 아까 오더범프는 그런 거죠. 계산대 갔다가 이거 자신도 모르게 더 줘 담도록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강 시에 5만 원 추가하면 워크북 드립니다. 전자책 구매 시 9,900원 추가하면 오디오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아까 보신 그 SLO도 이런 어떤 주문 증가의 하나의 어떤 업세일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트립 와이어 퍼널이라고 그래요. 트립 와이어가 뭐냐? 이렇게 철사줄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부비출랩에 철사줄이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발로 건들면 뭐냐? 부비출랩이 당겨지면서 폭발물이 터지는데, 자신도 모르게 부담감 없이 그냥 지갑을 꺼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런 오더 범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는 거죠. 단 한 번에 특별한 계획. 아까 한번 오늘 이걸 하신 분에게만은 제안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게 대부분 오토의 제안이라고 그러고요. 고객이 미루는 습관을 방어하면서 방어하는 거를 재생 넘어서 역할을 바로 행동하도록 굉장히 만드는데 수월하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 요소들이죠. 이런 건 몇 가지인가 되는데 이런 거를 사실 이제 퍼널 설계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전체적인 한 고객이 전체적인 매출을 늘리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성능 장점 이런 부분을 내 제품 이야기, 특장점 이야기하기 바쁘셔요. 대부분 컨텐츠에다가 보내시는 컨텐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고 이거 내 이야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러셀 브레슨도 그렇고 뭐 많은 그런 어떤 퍼널 마케팅 강사들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부터가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저도 오늘 대표님 여기에 참여하실 때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로부터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먼저 공감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도 디지털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즉 내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먼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뭐냐면 고객 리드 따면 그 다음부터 바로 뭐예요? 브루셔 보내고요. 카탈로그 보내고 또 우리 뭐 제품 소개서 보내고 그렇게 지금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가 기존의 방법이 틀렸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배우면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과 다른 뭔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뛰어넘는 거죠, 대부분. 빨리 뭔가 구매 제한을 하고, 빨리 판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은 대부분 고객은 살 준비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고객을 사게 만드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바로 계약서를 들이민다고 계약을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퍼널을 한 번 잘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퍼널 마케팅 강의를 하실 때 뭐 퍼널 하나만 만들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난 뭐 1억 뭐냐 벌었어요. 가장 1억 중요한 벌실 수 부분을 있고요. 담당하는 게 10억 벌 수도 있고 100억 벌 수도 있어요. NKC. 실제 그런 사례를 저는 직접 겪었고요. 봤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제 삶의 매출들이나 수익이 바뀌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 되는 퍼널을 그냥 설계만 한다고 퍼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퍼널을 설계할 때는 내 제품, 내 서비스, 그죠?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들에 맞게끔 최적화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그 잠재 고객을 유입하는 부분 방법부터 시작해서 광고도 있지만 직영 채널, 기존에 보유하는 DVD에 따라서 전략을 세밀하게 짜야 되고요. 그 다음 고객의 온도별, 차가운 온도계, 따뜻한 뜨거운 온도별로 고객이 제안하는 가치, 메시지, 그죠? 그들이 행동하도록 하는 매력적 제안들이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퍼널이 한번 돌아갔는데 거기 따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죠? 랜딩 페이지에 어떤 몇 명의 리드가 생성됐는지 육성했는데 오픈을 몇 명은 했는지 구매 제한을 최초로 했는데 얼마나 구매를 됐는지 거기에 이탈률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돼요. 그리고 그 최적화되는 걸 통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그거를 손익 얘들이 분기를 모이게 넘기고 하면 안 또 돼. 원하는 얘들이 모이지 않게 매출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의 어떤 그런 매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런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이런 라이브 제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라이브 제안을 하고 되면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웨비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1대1 NKC.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제품 그래서 체험도 할 수 너무 있고 중요한 아니면 NKC예요,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육성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 해서 우리가 웨비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자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미참석한 리스트도 있고 출석 웨비나 참석 출석 체크까지 하신 분도 있고 그쪽 구매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구매하시지만 결제 안 하신 분도 이런 다양한 리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98%가 맞춤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저분자로 돼 있다. 최종적인 저분자로 됐다는 거 제한 뭐예요? 날짜까지 아까 이런 후속 단계의 어떤 발효야, 조치를 하는 게 발효. 필요한 거예요. 쉽게 이 얘기하면 가치별로 제품 발효가 활용 뭐예요? 성공 사례, 케이스 스터디 이런 깐짬 라이브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걸 통해서 최대한 고객이 많은 걸 받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과정을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한시적인 가치를 제공하여서 고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과정들, 이런 과정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제안드렸던 핵심적 요소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또 그게 최적화되고 고도화되면은 정말 퍼널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B2C 업종이든 고관여 업종이든 저관여 업종이든 고가든 저가든 중가든 각각 이런 과정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앞에서 쭉 제가 핵심적인 요소들의 역량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퍼널은 작동하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그러면 아까 결국 제가 마지막에 AI가 얼마만큼 이런 퍼널 작업의 생산성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가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AI를 접할 때 많은 분들이 AI 참 너무 많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7분이니까 35분까지 잠깐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요 AI부터는 제가 다시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